당신이 치매에 걸리는 이유. 쫀득하고 바삭하게 기름에 튀겨진 탕수육, 겉바속촉 크로와상, 바삭하고 짭짤한 치킨.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는가? 나도 한때 정말 사랑했던 음식들이다. 단백질이나 지방에 당을 첨가해 고온 조리하면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을 당독소라고 부른다. 이 당독소를 만드는 과정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요리법으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온에서 물기 없는 고기를 튀기듯 구우면 생기는 바삭바삭한 변화, 에어프라이어, 오븐, 튀김기 등이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당독소다. 이 음식들이 나의 기억력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당독소들이라는 걸 알기 전까진 나도 이 반응들이 만들어내는 감칠맛과 식감을 좋아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토르 역할을 맡았던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를 아는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가 돌연 은퇴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던 때가 있었다. 유전자 검사에서 그에게 발견된 것은 APOE4라는 특이한 유전자였다. 이 유전자가 한 개 있으면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할 위험이 3배 증가하고 2개 있으면 그 위험이 무려 12배가 증가한다. 그런데 그 배우에게는 이 유전자가 2개나 있었다. 도대체 이 유전자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 그 원인이 바로 당독소다. 당독소는 신경세포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기능을 떨어뜨리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APOE4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당독소가 남들보다 더 많이 생겨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 역시 이 유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다. 이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내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저 치매 위험이 높으니 건강하게 먹고 살아야겠다 정도만 생각했을 뿐이었고 여전히 이따금씩 좋아하던 닭강정과 꿔바로우를 먹었다. 그런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 유전자의 작동 방식이 당독소라는 것. 당독소야말로 치매 발병의 강력한 위험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치킨과 탕수육의 바삭바삭함이 생각날 때마다 60세 치매를 앓고 있는 내 모습이 함께 떠올랐다. 이 당독소들이 내 1년치 기억을 삭제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그제서야 바삭바삭한 음식들이 더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물론 그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살았던 내가 60세에 계속 기억력이 떨어져 병원에 갔는데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때는 30대의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걸 얼마나 후회할까. 나는 진심으로 이 지식들을 알게 된 걸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은 괜찮은 것일까? 만약 괜찮았다면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 유전자는 꽤 흔하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유전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도에 5만 명 정도였던 치매 환자 수가 2015년에는 44만 명으로 급증했다.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내가 APOE4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이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 독소에 많이 노출될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당 독소에 대한 노출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 독소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위해 에어프라이어를 애용하며 산다면 당신의 뇌가 온전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치매에 걸릴 위험만으로 튀김과 베이커리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더 이야기해 보려 한다. 당 독소는 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보송보송했던 아기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탄력 없는 노인의 피부로 변화하는 것도 당 독소로 인한 단백질의 변성 과정이다. 피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혈관도 변하고, 눈도 변하고, 신장도 변하고, 심장도 변한다.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세월이라는 독소 외에 당 독소가 가득 든 음식을 몸에 넣으면 된다. 당 독소는 당뇨,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암, 치매, 파킨슨 등 거의 모든 만성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이제껏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길 바란다. 물론 한 번에 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된 여러 가지 독소들에 대한 경각심이 당신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다. 밀가루를 먹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중금속, 환경 호르몬 외에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는 아주 끈질긴 독소 하나가 있다. 물보다는 기름과 친한 이 끈질긴 독소들을 통칭하여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초제와 살충제, 즉 농약이다. 이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생태계 상위 포식자들에게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암, 기형, 면역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시 빵을 먹을 때 빵이 우리밀로 만들어졌는지 수입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 내외다. 즉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99%가 수입밀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밀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밀을 대량 생산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는 농약이 라운드업이다. 이 농약의 주성분이 바로 글로포세이트이다. 이 농약은 밀을 심고 키울 때뿐만 아니라 밀을 수확하기 전 마지막 성장 스퍼트를 유도하기 위해 대량으로 살포되기도 한다. 이렇게 추수된 밀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어 있을까? 글리포세이트는 혈액암, 만성 신장병, 신경독소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돼지에게 글리포세이트를 다량 사용한 밀로 만든 사료를 먹였더니 얼굴이 2개에 달리거나 다리가 발달하지 않는 등 각종 기형 돼지들이 태어나기도 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사료를 바꾸자 더 이상 기형 돼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돼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각심의 불씨를 켜두는 것뿐이다. 허가를 받았다니 안전하겠지. 남들도 다 먹고 사는데 괜찮겠지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데 조심해야지 정도의 경각심만 가져도 충분하다. 조심해야 한다는 인지야말로 이 오염된 지구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식에서 지혜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만 해도 각자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며 살고, 또 어떤 분은 당뇨가 있는데도 주 5회 술을 마시는 게
자신의 인생과 일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건강 정보들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순간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으면 한다. 갖가지 상황 속에서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나는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삶이란 뭐 아니면 도라는 흑백 논리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이건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건 이래서 나쁘다던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밀가루, 유제품, 설탕, 튀김, 가공식품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평생 이걸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를 때 수육과 돈가스 중에 수육을 고르는 것 정도부터 시작하면 된다. 돼지고기를 살 때 독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방을 적게 섭취하도록 삼겹살보다 목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인지라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내일부터 실천해 볼 작은 습관 하나씩 적어두자.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이 책의 지식이 삶에 스며들어 지혜가 되는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